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때 검토하게 되는 첫 번째 사항이 소득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급여 소득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바로 직전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샘플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징수 의무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이제 기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소득자죠. 본인의 인적사항이 이렇게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까지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소득을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급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여가 적혀 있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상여금이 특히 많은 회사를 다니시는 경우에 제가 상담할 때 여쭤봤던 내용과 실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가 계산해 보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상당히 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말씀을 하셔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보다 제가 계산했을 때 실제 월평균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매달 받고 있는 급여에다가 1년 동안 받게 되는 내 상여금 이걸 다 포함한 총 금액 이게 내가 실제로 소득 명세서상에서 나타나는 이 계라고 되어 있죠. 총 계 금액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소득세를 내신 거, 세금을 내신 거하고 사대보험 내신 것을 공제를 하게 되죠. 그게 순소득이 되니까요.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신 이 총 소득 금액에서 결정세액이죠. 내가 작년에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던 금액이죠. 원천징수 되었던 것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최종 결정된 이 세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소득세도 빼주시고 지방소득세도 빼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대보험을 내시잖아요. 50%. 그래서 건강보험 납부하신 금액, 고용보험 납부하신 금액,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금액 이거를 다 빼주시면 내가 1년 동안 받게 된 총 순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것을 12로 나누시면 월평균 소득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화면을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020년도니까 2019년 연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원천징수상의 총 내가 받은 금액에서 급여에 상여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거기서 사대보험을 다 빼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 빼시고 그러면 내가 실제로 공제한 후에 순소득 금액이 나오고 이것을 12로 나누시면 법원에서 산정하게 되는 내 월 소득이 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소득이 산정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를 생계비를 공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내가 월 변제하게 되는 월 납부 금액이 계산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산정을 본인께서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개인회생과 예를 들어서 워크아웃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개인회생이 반드시 유리하다가 아니라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는 그때 제일 중요하게 판단할 사항이 내 월 납부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걸 계산했을 때 기초가 되는 부분이 내 소득입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이걸 보시고 본인께서 직접 법원에서는 과연 내 소득을 얼마로 평가할지 이 부분을 계산을 해 보신 다음에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빼보시면 대충 월 변제금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내가 최근에 대출받은 돈이 많고 그게
도박이라든가 주식 투자라든가 이렇게 법원에서 보시기에 정상적이 아닌 부분에 지출이 되어서 청산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처럼 이 계산에서 많이 벗어나서 변제금이 산정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재산이 또 많아가지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계산만 해보셔도 대충 내가 얼마 정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게 되면 한 달에 납부를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도 뭐 궁금하신 게 있고, 또 내가 이거 이외에 다른 사항도 상담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월 변제금 얼마나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미리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여드리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급여 소득자 분들께서 내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